작년 거랑 80%는 같고요.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오늘은 백내장 수술에 대한 것 그리고 그 합병증에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백내장은 현재는 이 파코 이머스티케이션 앤 포스터럴 챔버레인 임플란테이션인데 파코 수정체를 유화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또 후방이라는 공간, 아이리스 뒤쪽에다가 렌즈를 넣는 방식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단히 인시전 만들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없애고 인공수정체 넣고 닫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전에 일단 요거부터 우리 눈하고 머리 쪽의 수술이 팔다리 수술이랑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눈은 공이거든요. 공이니까 압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수술 중에 항상 우리는 압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눈의 압력이 수술 중에 너무 높게 되면 공에서 바람 빠지듯이 안에 있는 조직들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조직들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또 수술하다가 압력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이 안에도 많은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 혈관에서 피가 날 수도 있고 또는 나머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조직 손상이 없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내장 수술할 때 항상 주의하는 게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우리 특정 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압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하나 점산물질이라고 해서 투명하지만 약간 찐득찐득하게 자기 위치를 잡을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수술 도중에 항상 압력을 신경을 쓰면서 수술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일단은 소독하고 환자 누워있는 상태에서 각막의 가장 끝부분 인자랑 경계가 되는 부분에 얇은 칼로 경계를 먼저 이렇게 인시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눈 앞쪽 공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점산물질이라는 걸 채워서 압력을 유지를 시켜주고 여기 앞에다가 동그랗게 마치 참치캔 뚜껑 따듯이 동그랗게 이렇게 전낭을 절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동그란 전낭 절개 아래 공간으로 DSS, 물과 같은 DSS를 넣어서 이 수정체의 낭이랑 그리고 수정체의 내용물을 분리를 시켜줘요. 없애기 쉽도록. 그 다음에는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낭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 방법은 수술하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고랑같이 만들어가지고 부셔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칼질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핵 부분을 없애고 나면 약간 이 찐득찐득한 피질 부분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빨아들여서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조금 더 부드럽게 생긴 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끝부분으로 이렇게 플루이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일부 조각들이 물릴 수 있도록 딱 물리게 되는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제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렌즈를 넣어야 되는데 렌즈는 미리 이렇게 렌즈를 넣을 수 있는 기구에다가 로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이 안쪽 공간에다가 접힌 렌즈를 넣어서 아까 우리 참치캔처럼 만든 그 공간 안에다가 렌즈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에 이제 점산물질이 계속 남아있으면 알알이 많이 올라가니까 수술 마칠 때는 이 점산물질을 다 제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 상처 부분을 조금 더 붓도록 해서 안에 있는 물 성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동이 잘 안 되는 사람이 10명에 1명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 이제 눈 속에 검사할 때 안에 괜찮은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산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산동이 잘 되는 사람인지 잘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눈인지 확인할 때도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엉덩이 커지게 하는 이 근육들이 힘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산동이 잘 안 되고, 거짓비늘 증후군이라고 해서 역시 비슷한 조건인데, 표면 쪽에 얇은 단백질 가루 같은 게로 묻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주변의 구조물들이 다 약하기 때문에 산동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용내장약,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전립선약 같은 경우도 산동이 잘 안 되고, 예전에 다쳤거나 염증이 있었던 경우도 산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준비할 때 수술하는 사람들도 몇 가지 마음 준비하고 들어옵니다. 산동 잘 안 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아이리스 리트랙터, 이렇게 조그만 구멍 내에서 지팡이 같은 걸로 이렇게 홍채를 걸고 쭉 잡아당겨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는, 또는 이런 멀리준 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접어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양쪽에 이렇게 갈고리에 홍채가 걸릴 수 있도록, 또는 아이링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접어서 넣는 건데, 얘는 요 끝에 홍채가 많이 이렇게 다치거든요. 그거 좀 덜 생길 수 있도록 동그란 방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이런 티타늄 같은 아주 얇은 걸로 눈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어요. 작년에 했던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리스 리트랙터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손상은 좀 제일 적은 방법 같아요. 조금 익숙하신 수술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아요. 멀류진이나 아니면 이런 티타늄 계열도 괜찮은데,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홍채 손상이기 때문에, 또는 각막 건드리기 때문에 그건 조금 도입입니다. 연내장 수술 합병 중에 굉장히 우리가 종류가 많고, 실제로 우리 동의서 받는 부분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대표적인 게 한 4-5가지 되거든요. 그것만 살펴보고 끝낼게요. 일단 우리가 설명하는 게 수술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에 첫 번째 게 수정체 순환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껍질이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을 없애는 건데, 그 뒤에 캡슐이 손상이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 외에 이제 손목체 흡수대 해리, 안내출혈 같은 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수정체 낭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앞에는 이미 통조림 캔처럼 이렇게 열어놨어요. 여기 열어놓은 부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가서 안에 내용물을 없애고 있는데, 어느 과정이든지 간에 이 뒤쪽에 있는 낭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터지게 되면 그 동안은 여기 유리체라고 하는 이 뒷부분이랑 수술을 직접 하고 있는 여기 부분이랑 서로 딱 벽처럼 정리가 돼 있었는데, 이 벽이 딱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여기에서 하던 일들이 뒤쪽에서 올려오는 투명한 젤 같은 유리체랑 막 섞이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일단 터지게 되면 뒤쪽에 수많은 이 유리체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유리체가 원래 뒤에 있어야 될 게 앞으로 올라오면서 뒤쪽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 제거하고 있는 이 수족체 조각이 환자가 누워 있으니까 뒤쪽 공간도 떨어져요. 그리고 뒤쪽에는 원래 조용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 앞이랑 통로가 생기고 일부 조각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뒤쪽에 망막에도 염증 반응으로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고, 유리체가 잡아당겨지며 망막이 찢어지면서 박리라는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뒤쪽이랑 앞쪽이 연결되면서 감염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가 단단할 때는 인공수정체를 여기다가 공간에 넣는데, 여기가 터지게 되면 뒤에 받칠 조직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앞쪽 공간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를 넣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단초점으로 넣을 수 있는 렌즈를 찾아서 넣어줍니다. 환자한테 설명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터졌으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은 알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하는 게 어떨 게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리고 일단 백내장 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수정체를 넣는 수술인데, 수정체가 얇은 주머니 안에 들어있고 그 수정체의 뒤쪽 막은 수술 도중에 터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어요. 한 1, 2% 수술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터져가지고 우리 수술하는 내용물이 뒤로 떨어지거나 또는 투명한 젤리 같은 게 앞으로 나와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좀 더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때로는 단실적 인공수정체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중요한 건 이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잘 관리하면 실험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망막이 붓는다든지 혈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수술하고 정기적으로 보는 케이스보다는 좀 더 자주 보면서 이상이 없는지 봐야 될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간단히 살펴보면 이 수정체라는 게 훨씬 크거든요. 이런 토대, 모양체 토대라는 걸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약해지면 이 수정체의 끝부분이 보이게 되고, 이런 경우도 수술 도중에 발견할 수 있고요. 또는 원래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대스맨막이라고 해서 각막이 이렇게 투명한 창문 같은 조직인데, 거기를 우리가 수술 도중에 잘못 건드리거나 그러면 이 각막의 제일 안쪽 각막 내피라고 하는 조직이 부르륵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주 쉽게 눈이 많이 붓고 그리고 염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악관사들이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가장 무서운 건데, 수술중 출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단단한 공막과 이 안쪽 내용물 안에 이렇게 플루이드가 차기도 하고, 정말로 눈이 나쁜 경우에는 여기 많이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안쪽으로 피가 나고, 이게 피가 나면 갈 공간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피가 꽉 차면서 밖으로 나오는 최악의 사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약 드시는 거 물어보고 약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백내장 수술 자체는 그렇게 혈관을 건드릴 일이 없어요. 각막도 다 혈관이 없는데, 그래도 확인하는 이유는 이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그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공수정체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질문? 끝내겠습니다.